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12.3 계엄의 진짜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명령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경고용이라고 했다가 대국민 호소용이란 식으로 오락가락 말을 바꾸고 있어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JTBC가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 내용을 추가로 취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말했다고 밝혔다는 건데,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이 말을 한 게 지난해 11월 24일, 그러니까 계엄을 딱 열흘 전이라고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대면서 두 차례나 같은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주연으로 등장하는 명태균 게이트. 이걸 덮으려는 게 온 나라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계엄령의 진짜 이유는 아니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첫 소식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자진 출석 후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특수본 조사 때 명태균 사건 관련한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윤 대통령이 검사,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등을 이야기하며 명태균 사건도 언급했다는 겁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이와 같은 진술을 두 차례나 반복해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론 때 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리인단 측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 사건의 축소 또는 무마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명신은 구속 전 현 정부를 향해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그냥 이 정권이 무너지겠지. 특히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날은 바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과 같습니다. 그보다 한 달 앞선 지난해 11월 4일은 명태균 수사 보고서가 대검에 보고된 날입니다. 이때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측근과 비상계엄 계획을 구체화하던 시기입니다. 국회 대리인단 측은 본인과 부인의 개인 비리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용납할 수 없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이진우 여인영 두 전직 사령관과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말이 엇갈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궤변을 또 늘어놓으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따져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면서 계엄과 상관없는 격려 전화를 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급박한 상황에서 국정원 차장에게 돌연 격려 전화를 했다는 궤변입니다. 먼저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밤 10시 53분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홍장원 1차장한테 10시 거의 11시 다 돼가지고 이제 제가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하고 올라와서 국무위원들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한 다음에 돌려보내고 아까 전화를 하겠다라고 한 것도 있고. 계엄 선포 직후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하고 돌아와 우선적으로 한 게 국정원 1차장과의 통화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했을 뿐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2시간여 전 홍 전 차장에 잠시 뒤 중요한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언질했습니다. 요지는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통신 축선에 대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윤 대통령 주장대로라면 격려 전화를 하기 위해 2시간 전 대기하라고 지시했던 셈입니다. 또 홍 전 차장에게 싹 다 정리하라고 한 건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인이 아닌 간첩을 잡으란 지시였단 주장도 폈습니다.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 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부인하기 위해 간첩을 대신 끼워 넣는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이 시각 군에선 계엄 상황실이 꾸려지고 경찰 기동대가 속속 국회에 배치되는 등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참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 한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를 하십니다. 그 시간에. JTBC 윤세민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대통령이 누군가를 체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고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검찰 조사에서는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대통령의 말을 기억한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죠.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국회 측이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있던 부관의 검찰 진술을 언급하며 추궁했지만 증인 부관이 얘기하기로는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된 다음에 대통령이 증인에게 한 차례 더 전화를 걸었고 역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은 기억하는 것과 또 제3자가 하는 얘기가 저의 기억이 없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거고.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선 윤 대통령 육성을 들었다는 부관의 진술이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윤 대통령 말을 부관이 옆에서 들었다고 하는데 맞느냐며 통화 내용을 확인하자 이 전 사령관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총이라는 단어를 들은 기억이 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어제 증인신문에서 이 전 사령관의 진술 거부가 이어지자 검찰 조사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취지의 재판관 질문도 나왔습니다. 정인이 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그때 변호인을 선임하셨나요? 변호인을 선임하고 나서 조사받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탄핵 심판에선 이 전 사령관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검찰 진술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른바 충암파 멤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리는 등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지만 체포 명단과 관련한 질문엔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해제 전 관련 자료를 잘 지우라 지시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만큼 여 전 사령관 지시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최은수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한 간부에게 자료 같은 것을 잘 지워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방첩사 핵심 간부가 체포 명단도 없다고 하라고 지시했고 이는 여 전 사령관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시의 불법성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정황입니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은 어제 탄핵 심판에서 특정인들의 이름을 경찰에게 전달한 건 인정하면서도 저는 조지호 총장에게 두 가지를 협조 요청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명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을 좀 요청합니다. 명단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받았는지 그게 체포 대상이었는지 등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제가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항을 제가 이해해서 제 부하에게 얘기한 것이 있고 이 단답형으로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 모교 출신인 충안고등학교 출신으로 역시 고교 선배인 김 전 장관과 함께 수개월 전부터 계엄 사태를 모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충안파 여 전 사령관이 선택적 증언으로 윗선을 옹호하고 자신의 죄도 줄여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미 체포조 관련 진술은 상당수 확보돼 있습니다.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그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원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JTBC 최은수입니다. 증인신문에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불러줬다는 체포 명단을 적은 메모도 공개됐습니다.
이 메모에는 2조로 나눠 체포 대상을 권고한 뒤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 조사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이 메모 내용은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선 비상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적은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구겨진 쪽지엔 체포 대상자로 꼽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주요 인물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중간에 받아 적기를 멈췄는데 체포 인원은 총 14명에서 16명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적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한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메모는 계엄 당일 밤 11시 6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작성했습니다. 체포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해달라는 요청을 듣고 급하게 메모지에 받아 적었고 명단은 보좌관에게 부탁해 다시 정리했다는 겁니다. 흘림체로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도 같이 적었다고 했습니다. 1조, 2조란 단어와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 조사한다는 문장을 썼는데 재판부는 작성 경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방첩사령관이 정보 같은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존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홍 전 차장은 급박한 상황에 기승전결을 맞춰 메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 만큼 홍 전 차장이 적은 메모에 대한 재판관의 판단이 탄핵 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